한국 사회의 경제와 복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압축적 경제성장, 압축적 복지 확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압축적 경제성장은 자살 친화적 성장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경제와 복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압축적 경제성장, 압축적 복지 확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압축적 경제성장은 자살 친화적 성장이었습니다.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했지만 자살자 수 또한 급속하게 증가한 것입니다. 복지 역시 급속하게 확대되기는 했지만 서구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현재 한국의 복지 지출은 GDP 대비 11% 정도인데 OECD 꼴찌 그룹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신의 생존을 시장에서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복지는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의 중증 우울분 수준이 독일의 7배에 달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중증 우울분과 만성 우울분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고용이나 소득, 그리고 사회보장 중에서 하나 이상이라도 불안정한 사람의 비율이 2018년 기준으로 66%에 달합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모습이 코로나 이후에도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131만 명이었습니다. 코로나는 이러한 빈곤층을 더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삶의 불안정성은 지속되고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전히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절반도 채 안 됩니다. 한국의 사회보험은 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이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 근로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영업자도 아닌 모호한 고용 종사자들이 역시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동자인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근로시간이라든지 작업 환경이라든지 최저임금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보호 규정을 적용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장혜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인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최근 5년간 213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러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지 못합니다. 최근 청년을 중심으로 배달 플랫폼 노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노동자인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직종입니다. 이들의 산재 사망 1위가 배달입니다. 올 들어 배달이 급증하더니 오토바이 사망률이 13%나 증가했습니다. 청년들이 죽음의 산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작업장에서의 위험은 여전히 외주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10월까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들이 1,748명입니다. 하루에 2.5명씩 사망한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불안정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불안정하여 목숨을 담보하고라도 생존을 위한 노동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안정 노동자들의 협상력은 왜 부재할까요? 불안정 노동자들이 딛고설 최소한의 복지조차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불안정한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불평등 문제도 심각합니다. 토지자유연구소의 남기엽 박사님 연구에 따르면 토지가액의 70% 가까이를 소득 상위 10%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불평등 또한 심각하다는 것은 이제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자산 소득 불평등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부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불안정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 불안정 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나마 자동적으로 기존의 사회보장 시스템에 포괄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회보험제도는 근로자여야 하고 사장님이 확인되어야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했듯이 근로자인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을 근로자냐 아니냐와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회보험을 개혁해도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이라는 것이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사회보험 급여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노동시장은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은 사회보험의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많이 낼 수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그대로 사회보험 급여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회보험을 소득보험으로 전환해서 2차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1차적 소득 안전망도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들의 1차적 소득 안전망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토지와 같은 자연적 공유자산을 활용한 수익, 지식이나 정보와 같은 역사적 공유자산을 활용한 경제활동 수익, 빅데이터와 같은 인공적 공유자산을 활용한 수익 등 원래는 모두의 몫이었던 공유부를 다시 모두에게 돌려주는 기획입니다. 공유부 환수하고 결합된 기본소득은 불평등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기본소득을 지금 당장 실현하기가 어렵다면 현재 존재하는 아동수당이나 노인 기초연금을 확대해가고 또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실현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차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본소득, 그리고 2차적 안전망으로서의 소득보험 개혁, 그리고 이러한 소득보장 제도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의료, 보건, 돌봄 등 사회 서비스를 튼튼하게 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가난해도 실업해도 걱정이 없는 행복한 복지국가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